오적이 아니라는 거죠. 영끌 오적이 이분들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부익남의 제 영상을 많이 보면 전세 살 바에는 집을 사라. 그리고 집을 사서 안정적인 주거죠 이거. 부동산이 아닙니다. 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로 저는 분명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현웅님을 만. 토방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얘기 오랜만에 할게요. 부동산. 직원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밥 먹는데 오적 얘기가 나왔어요. 영끌 오적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쨌든 뭐 한때 뭐 유행했던 이 영끌이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사라. 대출이 뭐 최대한 어쨌든 최대한 해서 뭐 집을 사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게 봤습니다.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전세를 사지 말아라. 집을 사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을 여기 보시면 부익남. 뭐 저도 이거 되게 재미있는 유튜브인데 1등이네. 44%. 영끌 오적에 1등이네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 전세 살지 말아라. 이거에 되게 공감했어요. 저는. 전세를 사지 말아라. 집을 사라. 왜? 집값이 오르니까. 근데 집값이 떨어졌든 저는 생각이 뭐냐면 집을 사는 건 맞습니다. 영끌에서 사는 건 모르겠어. 집을 사는 건 맞아. 집을 사는 건 맞는데 어쨌든 부동산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 얘기입니다. 아파트.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전세가 오르락 내리락 할 바에는 차라리 집을 삽니다. 집을 산 다음에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잊어먹어라. 왜? 전세값이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집은 어차피 하나는 있어야잖아. 내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냐, 아니면 단독이냐, 아니면 이제 온 가족이 역 주변에 아무래도 이제 젊으니까 그 역 주변에 그 직장 옆에 그 집이 필요하잖아요. 집이 필요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굳이 전세를 살지 말아라. 저는 그거에 동감합니다. 전세는 살지 마는 게 맞습니다. 전세 살지 않고 집을 사라. 이게 부동산을 돈을 벌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집이잖아. 집이 홈이죠. 홈이 왜 돈이냐고 자꾸 돈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중학교가 되든 그러면 10년 동안 이 아파트에서 우리 아이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네. 그게 사는 겁니다. 그거를 전세를 살지 말라고. 이게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니까.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정착을 해라. 유목민족도 아니고 2년마다 이사 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전세가 오르네 내리네 그 뉴스에 민감할 필요가 없잖아. 나 이제 집을 샀어. 오르든 말든 상관없어. 나 여기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살 거야. 살면 된다니까. 살면 됩니다. 이 사람의 부익남의 잘못일까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가 잘못인가요? 잘못이냐고. 아니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얼음곤장이 이분은 좀 완전히 반대로 하죠. 여기랑 완전히 반대죠. 그냥 뭐 폭락한다 그러고 이슈를 만드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별로 저는 좀 긍정적인 유튜버를 좋아합니다. 저도 되게 아닌가요? 긍정적으로 인생을 긍정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된다고. 이게 영끌 오적이죠. 이게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 이게 핫했잖아요. 돈이 풀리면서 이게 뭐 엄청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코로나가 터졌는데 왜 주식이 올라?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돈이 풀려서 주식이 막 미친 듯 올라가고 코인도 오르고 뭐 부동산도 오릅니다. 오르죠. 근데 이때 그 경기는 점점 어려워져. 경기는 어려워지는데 이상하게 부동산이 올라.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영끌을 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근데 결론은 뭘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다. 특히 젊은 친구들이 영끌을 하겠다는 거죠. 기성세대가 아니라 영끌하겠다는 거죠. 제가
옛날 얘기할게요. 제가 IMF가 터졌어요. IMF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25살 때인가? 한참 일할 나이에 IMF가 터졌어요. IMF가 터졌죠. 갑자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연끌에서 그나마 이제 버틸 수 있지만 직장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계가 다 작살이 납니다. 뭐 건설사 다 부도 나오고 뭐 건축 관계된 종사자들은 다 끝났어. 게임이 끝났어. 미래도 안 보여. 미래 왜? 나라가 망했다. 뭘 짓겠습니까? 국가도 지을 돈이 없는데 금팔기 운동을 하는데 직장을 잃어. 그러니까 실업자가 됐네. 그럼 뭐해? 근데 이제 이제 주식이죠. 왜? 돈이 없으니까. 저도 그때 젊었으니까 부동산 할 돈은 없었어요. 부동산 할 돈은 없어. 그 당시는 코인은 없어. 코인은 없죠? 뭐 주식밖에 할 게 없죠.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뭐 실업자인데 어떻게? 돈 모은 게 한 1,000만 원 있었나? 1,500? 1,000? 요 정도 가지고 주식을 합니다. 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국가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주식에 이제 부동산은 이거는 뭐 알아도 야 이게 폭락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네. 알아도 할 돈이 없잖아. 할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실업자한테 누가 대출을 해줘.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했습니다. 주식을 해서 부동산 아니죠. 그 IT 뭐 막 이 살기는 우리는 IT다 뭐 인터넷이다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폭락을 하죠.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마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집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기성세대에 당한 느낌이 나더라고. 젊은 내가 기성세대들은 하지 말라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 그러고 내 돈을 뺏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은 기성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저희 직원들이 영끌에서 아파트를 사고 뭐 김포에 집을 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내가 아니 전세 살 바에는 집을 사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죠. 막 오르죠.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떨어져. 팔리지도 않아. 그럼 이게 잘한 거냐고요. 근데 잘한 거냐 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냥 집이 생겼잖아. 집이 있으면 이게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직장이 어렵더라도 일자리를 구해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 된다고. 돈을 버는 방식이 주식이냐 코인이냐 부동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집도 사게 되고 집을 샀어. 가족끼리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집값이 올랐대. 이거라고. 집값이 떨어져. 어차피 사는 집이잖아요. 뭐가 문제냐고.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지금 젊은 친구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들한테 당했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부모님 세대한테 당했구나. 내 돈을 뺏겼다는 생각이 자꾸 들 거예요. 왜? 기성세대들은 전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니까 당연히 주식 안 하죠. 코인 안 하죠. 부동산 합니다. 저야 이제 부동산 개발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제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 부동산은 하죠. 아파트를 산다는 게 아닙니다. 좀 뭐 아파트 갭 투자 이런 거는 사실은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돈이죠. 그러니까 개발을 할 거냐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끌오적이 아니라는 거죠. 영끌오적이 이분들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부익남의 제 영상을 많이 보면 전세 살 바에는 집을 사라. 그리고 집을 사서 안정적인 주거죠. 이거 부동산이 아닙니다. 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를 저는 분명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들었는데 오적의 정도가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데 이 사람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싶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근데 아니 전세를 살지 말고 집을 사서 안정적인 그 베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면 돼.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집값이 올랐대.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집값이 떨어졌대. 뭔 상관이야? 뭐 어차피 집이 하나인데 뭔 상관이냐고. 전세는 살지 말라고요. 전세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죠. 전세 사시는 분이 집을 사라. 좋은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집을 사라. 부동산을
주거로 보라고요. 제발 좀 주거로 보고 돈을 벌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거를 안정화시켜. 주거가 안정화가 되면 열심히 일만 하면 되잖아요. 가족이 안정이 돼 있잖아. 집이 생겼으니까. 그 집이 비싸든 싸든 뭐 직장과 멀든 가깝든 어쨌든 집이 돼 있는 베이스가 안정이 되면 돈이 모입니다. 돈이 모인다니까? 돈이 모인다고요. 왜? 이사도 안 가잖아. 이제 2년마다 이사 가고 복비 주고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 나름대로 돈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이 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뭐 일부 주식을 할 수도 있죠. 코인은 내가 모르겠어. 코인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적이 아닌데 이거 오적이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얼음 곤장이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적이 오적이 맞죠. 오적이 맞습니다. 뭐 무조건 반대로 하시더라고. 근거도 잘 안 맞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부익남은 제가 보기엔 좋은 긍정적으로 좀 봤어요. 어쨌든 집값이 오를 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을 사라.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집을 사서 안정화시켜라. 안정화시키고 집이 됐잖아. 떨어지든 말든 기사가 막 뉴스에 나와져. 전세값이 올랐냐, 집값이 올랐냐. 관심 끄라고. 그 뉴스를 보지 말라고. 볼 시간에 책을 읽어 그냥. 몰라. 독서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냥 여행을 가라고요. 여행을 가든 가족에 충실하는 게 맞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 가족끼리. 와이프랑 아이들에 더 열정을 쏟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다. 제가 어제도 직원한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집값이 떨어졌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집을 샀잖아. 올 적도 있어. 중간에 샀어. 올랐어. 좋아했어. 떨어지네? 왜 슬퍼하냐고. 열심히 일을 해. 사장으로서 아니 무슨 이거에 관심이 많어. 집을 샀네. 됐네. 그러면 열심히 일할 일만 남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의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